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은 뭐냐면, 경계선은 이제 각각의 사람들의 뭐 시간, 또 몸, 또는 공간, 또 물건 이런 것들의 각각의 어떤 소유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자기 영역을 말합니다. 자기 영역. 요게 이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란 이제 각각의 사람들의 속한 유형, 무형의 어떤 그 소유의 것들, 이제 거기에 포함된 건 이제 몸도 될 수 있고, 뭐 시간, 공간, 뭐 물질,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이제 눈에 띄게 딱 명확한 것도 있지만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뭐 일본이나 한국이 뭐 독도가 누구 땅이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막 일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제 바다라는 게 뭔가 육지처럼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또 우린 당연히 우리 거니까 이제 이 녀석들이 하면서 이제 저희가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것을 또 설정하고, 또 그것을 이제 지키고, 또 서로 이제 침범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일본이 그런 거에 침범하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제 각각의 사람마다 자신의 소유한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경계선입니다. 이제 자기 것과 남의 것이 구분되어지는 그 경계선, 그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 이제 몸도 이제 어떤 경계선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몸, 그리고 당신 몸, 이렇게 좀 구분이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몸에 있어서의 우리 안에서의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터치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뭐 악수, 아니면 뭐 이렇게 등에 어깨를 손을 얹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의 서로의 합의된 가운데서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함부로 이렇게 침범하고 그러면은 좀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죠. 또 공간도 이 경계선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방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방에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간은 이제 자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예전에 2층 침대를 썼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같은 방을 썼지만 그 2층 침대에서 각각의 층수는 자기의 영역인 거죠. 근데 이제 그곳을 막 넘어서 막 남의 침대 칸에 가 있거나 막 이러면 굉장히 막 역정을 내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로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도 이제 자기의 영역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의 시간. 예를 들어 이제 하루 중에, 아니면 뭐 일주일 중에 어떤 시간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가 좀 뭔가 집중해서, 아니면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러한 것이 공공하게 알려져 있고, 또 자기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일주일 중에 나는 뭐 어느 날은 쉰다, 아니면 요 시간은 내 시간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업무 시간은 공적인 시간이고, 업무 시간 이외에는 약간 사적인 개인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공적인 곳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이 사적인 시간에 연락을 하면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말 연락을 해야 될 때면 굉장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간의 영역들도 이제 경계선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물건은 좀 눈에 확 띄는 영역이죠. 예를 들어 내 신발, 내 옷, 뭐 내 펜, 또 내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눈에 확 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물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있어서 뭐 서로의 경계선을 딱 지켜줘야 이제 서로 분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형제 자매들 또는 자매끼리, 뭐 그러니까 형제끼리 자매끼리 또는 형제와 자매끼리 이제 서로 그 막 이게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 이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왜 내 물건을 네가 썼냐,
왜 허락도 없이 썼냐,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경계선 부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침범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도 이제 이 경계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경계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넓게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도록 주어진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 이제 그것들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지키는 그 선이 이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사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 경계선들 많이 침범하죠. 이제 부모가 자녀의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뭐 진로를 정해준다던가, 뭐 학교를 막 정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배우자를 정해준다던가, 아니면 막 직장을 뭐 다닐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준다던가, 이런 결정에 있어서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많이 침범하고 깨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게 좀 무례하거나 그게 또 좀 서로에게 득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물론 이제 경계선이 서로 없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고 한데, 경계선이 있는 사람과 경계선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만나면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한쪽에서는 뭐 너는 왜 내 시간에, 내 물건에, 왜 내 몸에, 내 공간에 너는 왜 침범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한쪽에서는 아니 그게 뭐 하면서 이제 경계선에 대해서 이제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막 침범하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 안에서 또는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특히 이제 가족 안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잘 지키는 연습들이 이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거죠. 이제 각각의 고유한 시간, 또 물질, 또는 공간, 또는 몸, 또 결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안에서 본인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경계선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지켜주면 어떤 이제 장점들이 있냐면, 이제 세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존감이 되게 올라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어른이 이제 자기의 어떤 자녀들에게 자기의 공간과 시간과 결정과 이런 것들을 딱 경계선을 그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거기에 침범하지 않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자기가 결정하고, 또 자기가 이제 세워나가고, 또 그 안에서 또 실패도 해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뭐 어질러도 보고 치워도 보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좀 그 내가 뭔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지켜주는 것 자체가 나를 존중해준다, 나를 배려해준다, 나를 좀 이제 좀 격이 있게 대해준다, 예의를 갖춰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그 아이가 자기의 어떤 그 공간을 두고서 이제 거기를 잘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2층 침대를 쓰는데 뭐 2층은 이제 그 아이의 영역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가족들이 침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이 안에서 이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를 존중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존중받아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자존감에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경계선을 지켜주는 걸 하면 어떤 게 좋냐, 이제 자존감이 되게 좋아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부끼리도 이제 경계선에 있어서 서로를 지켜주게 되면 이제 서로가 이제 배려한다라는 느낌을 들고, 그리고 누구의 사람, 또 누구의 뭐 배우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또 서로를 존중받는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선들을 너무 뭐 딱딱하게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설정하고 지켜주면 그런 부분에서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지켜준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줄 알게 돼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또 밖에 나가서도 이제 자기를 지킬 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집에서 이제 공간에 대한 분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줬다고 쳐요. 아니면 시간에 대한 분리를 이렇게 해줬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되죠? 내 영역 이런 게 분명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경험해왔고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침범하고 때론 몸에 대해서 침범하고 때로는 또 공간에 대해서 침범할 때 가감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불법은 불법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아끼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이렇게 몸이나 시간에 대해서 경계선을 이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뭐 성추행처럼 그런 걸 당한 적도 있고 때로는 그 이제 업무에 있어서 시간 이외에 어떤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 무례한 업무 요구들을 받은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경계선 훈련들이 많이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을 지킬 줄 알면 또 지키는 거를 많이 이렇게 받아본 사람이 자기를 지킬 줄 알아요. 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경계선도 지킬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그게 룰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계선에 대해서도 이제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시간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잘 지켜온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시간에 대해서 경계선을 지켜주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에 대한 경계선을 잘 이렇게 존중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그 이상의 터치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터치들을 할 때는 이제 허락을 받고 동의가 된 상태에서 하고 또 그 이상의 어떤 무례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주장할 줄 알고 지킬 줄 알게 되는 거죠. 또 물건이나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본 그런 경계선을 이렇게 지켜본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게 되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경계선을 지켜주는 그런 연습들, 훈련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책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운더리, 뭐 경계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온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참조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를 저는 경계선 양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경계선을 지키는 것을 내가 지켜주는 거죠. 상대방의 경계선들을 지켜주면서 이제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 어떻죠? 그런 경계선을 지키는 그런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경계선도 본인이 자기를 지키게 되고 또 자신에 대한 경계선을 지키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경계선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지켜주는 게 이제 양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꼭 뭐 부모랑 자식 간의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니어가 주니어에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또 상사가 또 신입사원에게 또는 뭐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또 이건 이제 뭐 다채롭게 아마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웃 간에 또는 뭐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에게 오히려 그런 대접을 못 받아본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경계선을 지켜줌으로 이제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경계선 양육이다. 좀 이런 용어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저희는 따로 또 같이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아마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뭐 경계선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을 하는 것 같고 뭐 저희 가족이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따로 또 같이의 이제 방법들을 통해 경계선을 뭐 훈련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시간이나 공간 또 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각자 하는 거예요. 다 각자의 고유의 공간이 있고 고유의 시간이 있고 또 각자가 하는 결정들이 있고 또 각자의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 합의된 그런 어떤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함께 이제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서로의 경계선에 들어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뭐 가장 쉬운 예가 이제 큰딸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큰딸의 학교를 저희가 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되게 괜찮은 학교가 있었고 누가 봐도 좀 불편한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리도 멀고 뭐 이런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결정해주고 싶었지만 저희는 그거를 개인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 그리고 그 결정하는 것은 이제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건 따로 한 거죠. 결정하는 건 따로 본인이 결정하도록. 대신 우리가 같이 한 거는 뭐였냐면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또 본인이 허용하는 본인이 이제 괜찮다고 하는 시간에 또 마음이 괜찮을 때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학교랑은 다른 곳에 이제 갔죠. 하지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또 자신의 배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또 실패했구나, 학교를 잘못 선택했구나, 또 대학을 갈 때는 좀 제대로 선택해야지 이런 또 생각을 좀 바로잡게 된 것 같거든요. 또 공간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시간을 저희들 많이 보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따로 보내고 때로 막 하루 종일 있어도 뭐 서로 시간을 뭐 얼굴도 거의 못 보고 따로 있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같이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이런 시간들은 따로 보내는 시간은 각각의 영역이지만 또 같이 보내는 거 뭐 같이 식사하는 시간 또는 뭐 거실에 이제 소파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또는 뭐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들에서는 또 서로가 경계선을 좀 풀고 서로의 경계선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런 시간들로 따로 또 같이 이런 방식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로의 따로 시간을 보내거나 따로 결정을 하거나 따로 뭔가 공간을 쓰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그 경계선에 이런 것들을 들어갈 때는 좀 저희가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좀 예의를 갖추고 또 배려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합의된 상태에서 그 경계선을 이제 잠깐 열어서 이제 서로 교류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저희 가족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시간 또는 물건 또는 결정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무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형적인 것들을 좀 보면 저희는 이제 일단 공간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제 각자의 방이 있는 거죠. 이제 큰 딸, 작은 딸 예전에 같이 썼어요. 이제 같이 썼을 때는 저희가 2층, 1층에 2층 침대를 둬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 나무로 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이제 각자의 시간들을 이제 공간을 이제 분리해서 각각의 경계선들을 지킬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해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방을 따로 이제 얻어서 이제 요건 작은 딸의 방이에요. 그래서 문이 이제 닫혀 있을 때는 사실 좀처럼 이제 잘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때 이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제 노크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딸의 이제 방, 요건 자기의 영역이에요. 근데 청소도 안 될 때도 많고 때로는 이제 요 안에서 정말 뭘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그래도 막 함부로 막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고 막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지양하려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뭐 저희가 급할 때나 뭐 이럴 때 있는데 대부분 노크를 하고 좀 존중하는 가운데서 그 사적인 공간들은 저희들이 좀 배려를 하는 또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큰 딸의 이제 방인데요. 이제 작은 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공간도 저희가 좀 약간 보장해 주는 편이에요. 이제 큰 딸 같은 경우엔 작은 딸은 이제 거실에서 많이 생활을 하는데 큰 딸 같은 경우엔 거의 방에서만 지내거든요. 근데 또 방에 청소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들어가서 막 청소도 해주고 싶고 아니면 막 뭐 나오라고도 막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의 방에 공간을 있는 상황일 땐 또 웬만해서는 이제 그 영역을 뭐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나오라고 막 강요한다던가 막 그런 거는 굳이 하지 않고 그래도 경계선을 지켜주고 또 들어갈 때는 예의를 갖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공간에 대한 분리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방이에요. 이제 아내와 이제 제가 속한 방인데 이제 집이 이제 저희는 약간 오래된 빌라인데 이상하게 여기는 이제 안방이 좀 넓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방을 이제 약간 사무실 겸 한쪽을 쓰고 바로 옆에 이제 침대를 이렇게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의 영역도 이제 저희 부모의 공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함부로 막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게 근데 들어올 때에도 이제 좀 예의를 갖춰서 들어오길 바라는 그런 제스처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고 또 아이들이 이 방에 막 이제 허락 없이 막 들어와 있을 때는 그게 적어도 본인들이 부모님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 이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경계선을 이제 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보면은 이제 방이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좀 나눴어요.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죠. 이제 아내랑 저랑 같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간적 분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뭐 방이 4개여가지고 따로 이제 작업실을 두면 좋았겠죠. 근데 저희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좀 그 큰 방에 이제 한쪽에서는 침대를 두고 또 한쪽에서는 그 사무실처럼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도록 조명도 두고 가림막도 두고 이렇게 해서 요 공간은 제 공간 이렇게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가림막도 이제 샀어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됐는데 한 7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여기에 이제 후원해 주시고 기부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유튜브 찍을 때 배경화면 요 뒤에 있는 요 배경화면도 할 겸 또 경계선도 지켜서 따로 사무실을 차린다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는 물론 같이 자지만 이제 제가 뭐 일할 때나 아니면 다른 거 뭐 할 때는 이제 아내가 안방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거실에 있을 때 그럴 때 요 침대 공간 안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뭔가 뭐 핸드폰을 보던가 뭐 책을 보던가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이제 요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방의 공간의 분리는 이제 아내의 공간, 제 공간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공간이 더 있는데 이제 여기는 거실이거든요. 이제 거실이 한 켠인데 요 이제 식탁은 이제 아내가 막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책장이었거든요. 책장인데 다 부셔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페인트 칠도 하고 니스 칠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이제 가까이 보면 좀 이렇게 흠도 나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되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앤틱하다 그래야 되나? 앤틱까지는 아니고 앤틱은 진짜 고급 가구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잘 재활용된 가구 같은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두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소파 베드로 이렇게 뒀어요. 아주 저렴한 거를 구매해서 이제 소파인데 이제 베드가 될 수 있게 해서 이제 여기 안에서 평소에는 베드를 펴놓고 이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는 약간 공용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먼저 쓰는 또는 뭐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막 와서 뭘 해도 그렇게 막 불편한 공간은 아닌 공용의 공간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아내가 뭐 이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안방에서는 그 책상이나 이런 게 펼쳐져 있지 않으니까 보통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의 어떤 지금은 좀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경계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공용의 공간이었다는 거, 또 이런 공간을 저희들은 두고 있고 그 때에 따라서 그 목적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기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아내가 막 방으로 들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요. 여기도 이제 공용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방의 식탁에는 저희들이 누구나 와서 이제 뭐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여기는 내 공간이니까 너희들이 나가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공용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이 하고 서로 이제 교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식사 시간 또는 간식 먹을 때 또는 뭐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주문 배달 같은 거 해 먹을 때는 여기서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공용 공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이제 서로의 경계선들을 지켜주고, 또 공용 공간들을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이제 서로에 대한 이제 그 마음을 열고 좀 시공간을 자기 좀 이렇게 서로에게 좀 배려하는 그런 장소들을 좀 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런데 저희는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요거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아마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중요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래 니는 잘났다, 니는 하니까, 근데 난 하니까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먼저 위로를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도 이게 뭔가 잘 경계선을 이렇게 티칭도 하고 또 뭐 공간에 대해서 뭐 연습도 한다고 하니까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안 되는 영역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가끔 이제 말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몸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서로가 이제 몸에 대한 그 경계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의 구성원은 이제 그 터치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막 이렇게 막 허그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구성원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내 몸을 막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고 막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고 막 장난으로라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약간 제가 그런 부분에서 무시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직도 잘 합의가 잘 안 돼서, 뭐 제가 상태가 좋은 날은 또 지나가다가 또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잔소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어떤 터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경계선이 좀 이렇게 좀 딥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깊으니까 이렇게 막 만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본인 안 해주면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고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막 그런 손도 막 만져주고 이런 걸 안 하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 입장에서 이제 그 정도의 경계선들을 지켜줘야 되고 좀 이렇게 더 그런 것들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약간 그런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아내는 좀 경계선이 깊고 저한테 이제 쭉 딥하게 들어오고, 저는 좀 먼 거죠. 좀 멀리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내는 존중받지 못한, 자기에게 어떤 그런 터치들이 없으니까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무시받는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거기서 오는 이제 좀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진짜 안 된다 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이제 저도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제 한 번씩 욱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막 만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또 이제 물건부터 얘기할까요? 물건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작은 딸도 큰 딸의 그 슬리퍼를 이제 신고 나가다가 큰 딸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소리 듣고 욕 먹고 막 이렇게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안 돼요. 남의 물건에 이렇게 좀 그냥 갖다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잘못된 줄 모르고 미안해할 줄 모르고 이런 건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습해도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안 됐던 부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다툼도 많이 했고 한데 이제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그 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냥 부모님이 다 결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많은 부분을 결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좀 물러서서 너희들이 결정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는
너무 뭐 많은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닌가, 너무 애기처럼 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경계선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제 오해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좀 마음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큰딸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경계선을 설정해주고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준 건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많은 것들을 결정해주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저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더 많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터치를 해야겠다,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 저희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들을 보시면 아마 이제 뭐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태까지 안 된 건 잘 안 된 거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데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책감은 금지다. 죄책감은 금지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마다, 또 각각의 가정마다 어느 정도의 힘의 분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을 서로 좀 분류해 준다던가, 경계선을 세워 준다던가, 아니면 시간 같은 거, 결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애를 쓰지만, 또 많이 연습이 됐지만 몸에 대해서나 아니면 물건에 대해서 또 결정 가운데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경계선을 잘 지켜주지 못해서 여전히 또 다투고 또 서로에게 무례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욕심을 내서 이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경계선을 지키겠다고 하면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고 잘 안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책감을 갖고 막 진짜 못된 부모 같고 못된 남편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각각의 가정마다, 각각의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힘의 분량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막 죄책감을 가지고 그럴 영역은 아니고 그냥 이렇구나 정도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복을 이제 해나가시고, 진짜 회복이라는 걸 해나가실 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제대로 된 전인격적인 회복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경계선이란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좀 지켜지게 되고, 또 지켜주게 되고, 또 자기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요약하면 지금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이제 회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힘이 키워지면 그때 가서 그 키운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되더라 라는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죄책감은 금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계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경계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생각의 거리로 이렇게 삼으시고, 제가 이제 나누는데 때로는 강의 같은 것들이 들릴 때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그 어떤 룰처럼, 법처럼, 원칙처럼 이렇게 계속 쌓아가서 그걸 엄청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알아두면 좋고, 그리고 잘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지금은 안 되는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정도로 이런 영상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